예, 지난 시간에 그 탄자니아에서 했던 그 ODA 경험 첫 번째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탄자니아 중에서도 특히 코메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주요롭 중증이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이 섬에 가가지고 관리 사업을 했던 경험을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무안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안자. 거기 말로는 음완자 이렇게 하나 봐요. M자를 음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무안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아프리카의 어마어마한 대륙이죠. 여기에 보면 여기 탄자니아가 여기 있고요. 이 탄자니아 중에서도 이제 여기 조그마한 블루 카라로 된 이게 빅토리아 호수예요. 이 호수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나 크냐면 아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 정도로 크고, 우리가 지금 세네갈에 다니는데, 세네갈 여기입니다. 요겁니다. 여기 보이는 거. 이 세네갈에 뭐 한 몇 분의 1 정도 됐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고, 탄자니아의 북부에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코메섬이, 여기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인데, 이 빅토리아라는 말은 그 영국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이 호수를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그 퀸 빅토리아 호수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무안자가 있죠. 여기 무안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섬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호수에 연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멀어요. 배 타고 한참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처가 사실은 주유럽충이 다 유행하는 곳이에요. 이 빅토리아. 그리고 우간다나 이런 데도 굉장히 높고 케냐에도 높은 유행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 우선 이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NTD 컨트롤 무한자하고 코메 섬에 이거를 갖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6년 후에 2019년부터 2025년 내년까지 코메 섬에서 2차 관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굿네이버스에 관여하고 또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 중간에 6년이라는 세월이 비죠. 이 비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코이카 평가가 왔는데, 코이카에서 이 무안자에다가 저희가 이제 병원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지어진 병원에 대한 평가를 좀 결과를 나쁘게 받은 거예요. 왜 나쁘게 됐냐면, 병원 경영을 하는 전문가가 그냥 차출이 돼가지고 코이카 전문가로 차출이 돼서 갔는데, 그 양반은 병원이라는 거는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되고 운영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못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병원 수익이 별로 안 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 만든 병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이카 사업이 6년 동안 중단이 돼 있다가, 저희가 이제 막 발을 동동 굴르면서 이게 도대체 내버려 두면은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될 텐데 빨리 다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코이카를 계속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2019년에 드디어 또 2차 사업이 하게 된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빅토리아 호수의 그 부근에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도 다 했어요. 굉장히 많은 지역을, 여기 부코바라든가 또 무소마라든가 또 시냥가 이런 데를 했고, 여기 시냥가에 보면 그 유명한 세렝게티 그 맹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세렝게티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죠. 이런 배를 타고 가요. 이 배는 가끔 보면은 이 배가 그 한국말로 써 있는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국말로 써 있네. 그러고 보니까 한국 배가 팔려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던 배인데 그게 그냥 가서 여기서 그냥 다시 조금 이렇게 수리만 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령 보면 출구 이런 거 써 있어요. 출구. 한국말로 출구. 입구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그런 배인데,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도 탈 수 있는 그런 배. 이 배는 자동차도 많이 여러 대가 한 8대 정도가 실어집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 뒤로 쭉 이렇게 길어가지고 배들이 이제 타고 사람도 많이 타고 그렇게.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갔을 때인데 2019년도에 이때 빈대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섬에 그 호텔이라고 할 만도 없이 그냥 그 뭐랄까 여인숙 같은 거죠. 여인숙 그런 데인데 게스트 하우스라고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자던 여러 방이 있었는데 제 방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양반 방에 빈대가 나와가지고 아주 막 한 등에 뭐 100군데 정도 물렸더라고요. 불쌍할 정도로 아주 그런 적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고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눈자위도 이렇게 창백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하고 피도 뽑고 이제 하는데 여기 바깥에서 학생들이 막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쫓아서 가라고 해도 조금 있으면 또 와서 이렇게 너무너무 얘네들이 말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와서 바깥에서 쳐다보니까 신기하니까. 그러고 있고 이제 여기 아이들이 표를 들고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변도 받고 소변도 받고 또 피도 뽑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이 화장실은 지금 어느 학교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에요. 선생님들 정도가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썼죠. 그리고 마침 이제 청소를 한 직후에 찍었는데 여기 뭐 변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해요. 학생들이 거기 드나들면 뭐 금방 엉망이 돼버려요. 이렇게 발을 댈 장소도 없을 정도로 그냥 변이 막 묻어 있고 이 교실인데 교실이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놔도 의자가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이렇고 이거 한번 이렇게 싹 깨끗하게 한번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다 아마 이제 돈이 드니까 어려운가 봐요. 이제 콤의 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마치 우리가 기어다니는 개의 어떤 무슨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학교가 지금 6, 7, 8, 10개 정도 우리가 대상으로 했죠.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1차 사업에서 학교별로 구충하고 주유럽충하고 말라리아의 유병률인데 가령 여기 보면 이 학교는 구충이 30%, 주유럽충이 68%, 그 다음에 말라리아가 34% 이런 유행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단한 유행지인 거죠. 특히 이제 주유럽충이 한 30%가 넘으면 무지무지한 유행지로 보는데 68%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데는 48% 보이고 여기는 58%를 보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 콤의 섬입니다. 예, 그 섬의 이제 한쪽 편을 보면은 이거 이제 2011년 7월 달에 갔을 때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물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놀아요. 하루 종일 놀고 이제 또 뭐 빨래도 들고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엄마들이나 뭐 누나들이 와서 또 빨래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물을 떠서 먹기도 합니다. 물을 떠 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재워 놓은 다음에 이제 먼지 같은 것만 좀 가라앉게 해 가지고 위에 걸 떠서 먹고 그거라도 끓여서 먹으면 좀 다행인데 별로 끓여 먹지도 않고 그냥 호수물이니까 깨끗하다 이래 가지고 그냥 먹는 거죠. 그런 지역입니다. 여긴 지금 주유럽충에 걸려 있는 걸로 이제 생각되는 청년들인데 얘네들 중에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굉장히 건장하고 일어나는데 고등학생. 그 이제 배를 만져보고 있고 비장이 커졌나 그걸 보고 있고요. 얘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저도 지금 배를 만져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우리가 이제 주로 시행했던 그 사업의 내용은 뭐냐면 집단 검사, 집단 투약. 이 집단 투약은 Mass Drug Administration이라고 해가지고 MDA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포잘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 쓰실 때 이 MDA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가끔 쓰실 겁니다. 이 MDA는 Mass Drug
어드민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집단 투약. 그래서 MDA 이렇게만 해도 이제 듣고 있죠. 이제 전문가들은요.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을 했는데, 우물을 많이 이제 건축을 해줬죠. 왜냐하면 마시는 물을 통해서도 이 주열업충이 감염이 됩니다. 입천장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또 물이 이제 첨벙첨벙 물이 있는 그 개울물 같은데 맨발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슬리퍼 같은 거 하나 끌고 아이들이 이제 거기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딱 슬리퍼 해서 물을 담그면 거기서 물 속에 있던 유미유충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되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우물을 만들어주면 우물 속에는 우렁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렁이가 이 유미유충을 꺼내거든요. 그래서 유미유충이 없으니까 이 우물물은 괜찮고 또 우물물을 또 끓여서 먹으면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패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살패제는 우렁이를 죽이는 그런 약이죠. 약인데 허옇게 생긴 밀가루 같이 생긴 그런 건데 그냥 막 팍 하고 이제 물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우렁이들이 이제 좀 타격을 입는 거죠. 많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환경 개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변이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대변이 만일에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대변이 다 이 지하의 탱크로 들어가서 탱크에서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그냥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탱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 유충이나 이런 기생충은 거의 다 죽어요. 그 환경이 좋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탱크에 있던 것 중에 이제 위에 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생긴 거는 이제 물은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덩어리는 그냥 남아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식인 거는 비교적 위생적이고 안전한데 이게 만일에 이제 그냥 아까 보신 화장실 그런 거는 다 수세식이 아니라 그냥 차면은 바깥으로 환경으로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나가면 우렁이를 감염시키게 되고 그 우렁이를 에서 나온 이제 유미유충이 사람의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감염이거든요. 보건교육은 또 뭘 하냐면 이제 물 접촉을 주의해라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이거 이제 아무리 해도 얘네들이 답답하고요, 덥고 이러니까 그냥 물 속에 첨벙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타 이제 학교 보건을 좀 향상시키고 또 영양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뭘 할 수 있게 가령 옥수수 같은 거를 재배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물을 이렇게 이제 지어줬는데 우물을 이런 식으로 지어요. 이 우물 한 개 만드는데 그 전에 벌써 십몇 년 전 이럴 때 최소한도 한 100만 원, 한국 돈 100만 원 정도 드니까 10개 지어주면 1000만 원, 100개 지어주면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인건비도 조금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이 우물 갖다 지어주고 이렇게도 만들어주고요. 되게 이제 그냥은 이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호수물을 떠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열업충도 높고 이제 여러 가지 기생충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코메섬에다가 건축해준 새로운 우물이 가령 이렇게 한 몇십 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물을 지어주고 나면 절반 이상의 고장이 나요. 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게 말라가지고 또 이렇게 가뭄이 있으면은 또 물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부셔져가지고 또는 주변에 있던 흙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우물이 파괴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우물을 아무리 지어줘도 이게 제대로 다 관리되고 이거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현지 말인데 둥간에 거기 기초초라고. 근데 기초초가 이게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을 기초초라고 부르는데 이 기생충이 이제 여기 주의롭충이 있고 뭐 여기는 구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생충의 그림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건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드는 거는 대개 이제 NGO나 이런 데서 이제 전문가가 가서 거기 현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현지 말로 이제 다 만들고 필요한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현지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보건교육 자료를 이제 활용합니다. 우선 첫째 결과는 2009년에 만선주의롭충 양성률이 평균 38.2%, 학생은 40.6%고 주민은 조금 낮아서 27.6%인데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더 높으냐 하면 학생들이 개울물이나 이런 데 첨벙첨벙 학교 가는 도중에 길이 그냥 이렇게 편편하지 않고요. 쑥 들어가서 올라오는데 그 쑥 들어간 데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 우렁이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신발이 거의 맨발로 다니면 이제 발이 아프니까 그 슬리퍼 같은 거를 신어요. 그 고무로 된 그런 슬리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첨벙하고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발로 이렇게 한번 하기도 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때 그거 지나가는데 그 개울물이 있는 학교는 높아요. 감염률이. 그리고 학교에 가는 동안에 개울이 전혀 없는 학교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수에 연해 있는 학교가 높고 이제 그 호수가 아닌 좀 내륙에 있는 학교는 좀 낮고요. 그다음에 구충 감염률은 학생이 20% 정도. 이건 주로 이제 흙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이 흙에서 노는 아이들이 이제 많은. 학교 위치, 섬 중앙 분야, 변두리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주의롭충의 경우에는 니암미수이라는 학교가 6.8% 굉장히 낮은데 여기는 이제 개울물이 없는 그런 학교겠죠. 근데 이세니라는 학교는 68%로 가장 높은 주의롭충 감염률을 보이고 부충도 이게 토양, 흙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래 땅으로 해가지고 이게 모래 성분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는 33.6%를 굉장히 이진다보라는 학교고 또 니아카방가라는 학교는 이건 모래 땅이 별로 없고 그래서 구충이 좀 낮은 학교별로도 다르고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40.6%의 만선 주의롭충인데 이제 약을 주고 집단 투약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도 하고 보건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했죠.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처음에는 2009년이니까 이렇게 높았죠. 구충이 19.9%고 만선 주의롭충 38.2%고 이제 주민은 27.6%. 학교별로 쭉 다릅니다. 말라리아는 항체 양성률 보니까 51.7%, 말라리아 절반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 굉장히 대단한 곳이다. 그런 걸 느꼈고요. 이제 2009년도에 40.6%였던 만선 주의롭충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2012년도에 4%, 1.5%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서 우리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이 섬을 완전히 주의롭충 박멸된 주의롭충이 프리한 그런 없는 그런 섬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코이카 사업이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뭐 예산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 이제 재감염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기 직전에 2013년도에 했던 거는 만선주의롭충 주민이 5%, 그 다음에 학생이 9.9%, 구충이 4.8%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도로 올라갑니다. 한번 보시면. 자, 코메섬의 모든 학생과 주민에 대해서 프라지퀀텔 하고 알벤다졸을 연 1회 또는 연 2회 투여를 했습니다. 그 우물을 30곳을 새로 건설해 주었고 주민 보건 교육도 실시하고 학생 보건 교육도 실시를 했고
주의력중 양성률이 2013년 1월에 9.0%로 감소가 됐습니다. 구충은 5.2%로. 그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이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고, 어린애들 중에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오거나 주의력중 때문에 여러 가지 병변이 온 거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갔죠. 이미 병이 심하게 돼 있는 아이들은 좀 어렵고요. 도로 이렇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고, 새로운 감염은 거의 이제 관리가 잘 됐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 사업이 절실하고 사업 중단을 하면 급속히 재상승할 거로 우려되는데, 실제로 코이카 사업이 6년간 중단이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이제 벌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그 대장님이 이분이신데, 이반정 교수님, 이분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서울의대를 나오시고 고려의대에서 평생 교수로 이제 계셨던 분인데, 한국 기생충학의 박사 1호십니다. 1호시고 탄자니아 섬 감염률 30%를 줄였다 해가지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저는 마침 이때 빠졌어요. 이때 그 보면은 뭐 내용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기생충 전문 병원이 아프리카인의 삶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병원 만든 거를 아주 그 현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연구소 창가로차 소장은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는데, 코이카 평가에서 그냥 그만 나쁜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에 이제 6년 후에 추적 검사를 다시 시행했는데, 한국건강관리협회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을 때고, 이 지혜는 굿네이버스 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만성 주의력증이 도로 39.2%가 됐습니다. 딱 6년 전 시작하기 전에 한 9년 전 상태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 사업이 필수적인데, 그래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관리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또 이런 그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한 그 성과가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비전문가이신 분들은, 아니 기생충감이 높았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만히 내버리니까 도로 올라간다? 그럼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게 유튜브로 막 나간다고 그러니까 막 좀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 중요한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생충이 떨어졌다가 도로 올라가니까 이거 그냥 할 필요 없다, 이런 사업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또. 근데 우리나라가 이 지속적인 그 기생충 관리 사업을 25년간 했거든요, 과거에. 25년간 해서 1년에 2번 검사하고 약 주고 검사하고 약 주고 초중고 학생들을 전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나이 정도나 우리 총장님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1년에 2번 대변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약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25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기생충 감염률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1% 이하, 지금 0. 몇 프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제 그런데 만일에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냐? 도로아미 타불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미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도로 안 올라가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들은 주의력증 감염 위험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유병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강한 학교 생활이 가능하고, 또 간 기능도 다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린아이들이 성장도 잘 되고, 그리고 이 기생충을 없애면 학교 성적도 올라가요. 학교 성적이 유의미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감염이 높은 곳에서는. 근데 이 주의력증이 박멸되고 이렇게 괜찮아지면 학생들이 아주 건강하고 신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간 기능도 정상이고, 그리고 재감염의 강도라든지 위험성 등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6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관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이 부장께서도 맨날 그 계획서 만들 때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말을. 그러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지 중단됐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이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 NGO 사업의 그 터미놀로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성 또는 지속성 이런 건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어떤 걸 잘 만들어야 되냐 하면 출구 전략을 잘 만들어야 돼. 이 사업을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 그냥 내팽개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현지의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라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조금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출구 전략이 제대로 된 거다. 그래서 코이카 사업 평가할 때도 이 출구 전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너희들이 NGO가 사업을 한 다음에 끝났다 그래서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나라는 어떡하냐? 또 돌아오면 답을 될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뿐만 아니라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중요하고 출구 전략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차 관리를 이제 시작했을 때 장면인데 2019년부터 이제 2025년 6년 사업으로 현재 돼 있어서 내년까지인데 여기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뭐 왼정이를 봅니다. 근데 여기 어디냐면 모래땅이에요. 아래가 모래땅이고 약간 그 천막만 하나 위에 치고서 더워요. 땀이 막 뻘뻘 나는데 그게 할 수 없이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 가끔 이제 교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교실 안은 또 이게 바닥이 울퉁불퉁한 데가 많아가지고 책상을 놓고서 현미경을 놓고 꿀렁꿀렁 해가지고 현미경이 제대로 고정도 잘 안 되고 되게 힘듭니다. 근데 여기는 바깥은 이제 좀 편편한 곳을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 결론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게 필요하고 중간에 6년, 10년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면 아무도 팽개치고 안 하고 이러면은 도로 이제 이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참 너무나 그 정말 아쉬운 그런 결과가 오는데 현재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 코메섬이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메섬을 0%로 만들어서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이렇게 계속하면 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유일한 주요롭충 0% 박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가령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메디피스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0% 되면은 한동안 몇십 년 동안 내버려둬도 그냥 내버려둬도 주요롭충이 빠른 시간에 이렇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뭐 좀 보건 교육은 좀 계속해야 되고 우물도 물론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그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을 낸 게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